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은혜 갚은 까치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깊은 산길을 걷던 중 갑자기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선비는 무슨 일인가 싶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무 위 까치 둥지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어미까치는 둥지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날갯짓을 하며 울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선비는 등 뒤에 있던 활을 꺼내 구렁이를 향해 쏘았어요. 화살은 정확히 구렁이의 몸에 맞았고 화살을 맞은 구렁이는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휴, 새끼들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길을 재촉했어요. 열심히 길을 걸었지만 그만 산을 다 넘기도 전에 밤이 깊어지고 말았지요. 이런, 이 깊은 산 속에서 잘 곳을 어찌 찾는담? 그때였어요. 숲속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였어요. 선비는 그 불빛을 향해 황급히 걸음을 옮겼어요. 불빛에 다다르니 뜻밖에도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지요. 이런 깊은 산 속에 이렇게 멋진 기와집이 있다니. 어쨌든 이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계십니까? 길을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문이 스르륵 열리며 젊은 여인이 문 밖으로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감사합니다. 선비는 그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히 잠이 들었어요. 깊은 밤, 선비는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에 눈을 떴지요. 눈을 떠보니 선비의 눈앞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어요. 아니, 웬 놈이냐? 네가 낮에 화살로 쏘아 죽인 뱀이 내 남편이었지. 내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널 기다리고 있었다. 그건 까치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소. 그러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래?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 이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절이 있다. 동이 트기 전 그 절의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너를 살려주도록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절망했어요. 이 깊은 산속 빈 절에서 누가 종을 울린단 말인가. 난 오늘 밤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시간이 흘러 동이 틀 무렵이었어요.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내 너를... 그 순간 땡, 땡, 땡. 희미하지만 종이 울리는 소리가 3번 들려왔어요. 아니 이런...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군. 하늘의 뜻이 그러하니 너를 살려주도록 하겠다. 선비의 몸을 꽁꽁 감고 있던 구렁이가 스르륵 밖으로 나가자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순식간에 허물어져가는 빈집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나저나 누가 종을 울렸단 말이냐. 선비는 서둘러 빈 절로 뛰어갔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큰 종 밑에 무언가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까치 한 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내 새끼를 구해준 은혜를 이렇게 갚았구나. 정말 고맙다. 선비는 까치를 양지 바른 언덕에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아 급제하였지요. 그 뒤로도 선비는 틈틈이 까치의 무덤을 찾아가 명복을 빌어주었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백성들을 아끼는 지혜로운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었지요. 임금님은 그 비밀 때문에 매일 혼자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귀가 어제보다 더 커진 것 같군. 큰일이네. 이러다간 신하들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까지도 내 귀를 보게 될 텐데 다들 내 귀를 보면 깜짝 놀라겠지? 아니야, 놀라는 것보다 당나귀 귀 같다고 놀려댈 거야. 이 일을 어찌해야 할꼬. 임금님은 점점 커져가는 귀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매일매일 불안했어요. 이제 이 왕관으로는 내 귀를 가릴 수 없겠어. 여봐라, 지금 당장 왕관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을 찾아 데려오거라. 예, 알겠습니다, 전하. 신하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왕관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을 찾아 임금님께 모시고 왔어요. 전하, 이 노인이 전국에서 가장 왕관을 잘 만든다고 하옵니다. 그래? 그럼 저 노인만 남기고 모두 밖으로 나가거라. 그렇게 노인과 단둘이 남게 된 임금님은 쓰고 있던 왕관을 벗었어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거라. 성은이 망극가... 아이고머니나! 노인은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보는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니요?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노인의 말에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짐이 자네에게 긴히 부탁할 것이 있네. 내 이 커다란 귀를 가릴 만한 왕관을 만들어주게. 알겠습니다, 전하. 하지만 명심하게 내 귀에 대해 그 누구한테도 말해선 안 되네. 만약 단 한마디라도 하였다간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테야.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며칠 뒤 노인은 반짝반짝한 새 왕관을 임금님께 가지고 왔어요. 왕관은 임금님의 당나귀 같은 귀를 완전히 가려줄 만큼 크고 길쭉했지요. 역시 장인이 만드니 과연 최고일세. 감사합니다, 전하. 하지만 노인은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노인은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임금님 귀가 생각나 웃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중에도 생각이 나 웃고,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서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지요. 그런 노인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몇 주가 지났어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아온 노인은 너무나 답답해 그만 병이 나서 몸져 눕고 말았어요. 그 어떤 약을 지어와 먹어도 전혀 소용이 없었지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내 이렇게 알아서 주구나, 비밀을 말하고 임금님께 잡혀주구나, 마찬가지니 속 시원히 말이 나고 죽어야겠다. 노인은 힘겹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디론가 걸어갔어요. 노인이 찾아간 곳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갈대밭이었어요. 아무도 없나? 여기 누구 없어? 노인이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들려오는 소리라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노인은 갈대밭을 향해 외치고 또 외쳤어요. 속 시원히 얘기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로부터 며칠 뒤 노인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지요. 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임금님, 큰일 났사옵니다. 저 멀리 어느 마을 갈대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백성들이 난리입니다. 그 이상한 소리가 무엇이더냐?
그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뭐시라? 당장 그 갈대들을 모조리 베어버려라! 신하의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난 임금님은 갈대밭을 전부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였어요. 하지만 또다시 살랑살랑 바람이 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갈대는 사라졌지만 바람을 타고 임금님의 당나귀 귀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지요. 글쎄,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구먼. 자네도 들었는가? 그럼 들었지. 참으로 이상하단 말이요.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바람만 불면 그 소리가 들린다니까. 더 이상 이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자 임금님은 큰 결심을 하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구나. 임금님은 그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던 왕관을 신하들 앞에서 벗고 커다란 자신의 귀를 보여주었어요. 전하! 임금님의 모습을 본 신하들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 후로 임금님은 커다란 귀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백성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귀를 드러냈지요. 커다란 귀 덕분에 임금님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나라를 더욱 훌륭하게 다스리는 가장 지혜로운 임금님이 되었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호랑이를 잡은 기름 강아지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는 마음씨 착한 기름장수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은 기름 항아리를 한가득 싣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기름을 팔았지요. 기름 사세요! 기름 사세요! 고소한 들기름, 맛 좋은 참기름 있어요! 오늘도 건넌 마을에서 기름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산길에 강아지 한 마리가 홀로 있지 뭐예요? 멍멍! 강아지는 기름 장수를 쫄래쫄래 쫓아왔어요. 보아하니 너도 혼자구나. 나와 함께 살래? 멍멍! 그래, 잘 부탁한다. 그날부터 기름 장수와 강아지는 그림자처럼 함께 다녔어요. 얼마 후 마을에 무서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커다란 호랑이들이 산에서 내려와 소, 닭, 돼지 할 것 없이 마을의 가축들을 모조리 잡아먹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소가 없으니 이제 밭은 어떻게 일군담? 마을은 걱정과 한숨으로 가득했어요. 이 모습을 본 기름장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호랑이들을 잡아오겠습니다. 기름장수는 기름 항아리들을 지게에 싣고 강아지와 함께 산으로 향했어요. 호랑이는 못 잡아도 괜찮으니 부디 몸조심하거라. 강아지 너도 조심하고. 알겠습니다. 멍!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기름장수와 강아지는 아주 깊은 숲속까지 들어갔어요. 나무들이 빼곡하게 우거져 한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지요. 옳거니 여기가 좋겠어. 기름장수가 지게에서 여러 병의 기름 항아리를 내리자 강아지가 폴짝 뛰어 항아리 속으로 풍덩풍덩 들어갔다 나왔어요. 멍멍! 어느새 강아지는 반들반들 매끈매끈 온몸이 기름으로 반짝이는 그야말로 기름 강아지가 되었답니다. 기름장수는 기다란 줄을 꺼내어 한쪽은 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어두고 다른 한쪽은 기름 강아지의 꼬리에 묶었어요. 자, 이제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구나. 기름장수는 풀숲 사이에 숨어 호랑이가 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숲속에 솔솔 퍼져나갔어요.
어흥,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게야? 잠시 후 호랑이 한 마리가 기름 냄새를 따라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어요. 그놈 참 맛있게 생겼구나. 꿀꺽! 호랑이는 한 입에 기름 강아지를 삼켰어요. 그런데 어라라? 강아지의 몸이 어찌나 미끌거리던지 곧장 호랑이의 똥꼬로 쏙 빠져나왔답니다. 이윽고 두 번째 호랑이가 다가왔어요. 바보냐? 나 먹는 거 잘 봐라. 어흥! 미끌미끌한 강아지를 꿀꺽! 쑥! 강아지는 또다시 호랑이의 똥꼬로 빠져나왔지요. 뒤이어온 세 번째 호랑이도 이 사실을 모르고 기름 강아지를 꿀꺽 삼켰어요. 꿀꺽! 쑥! 네 번째 호랑이도 꿀꺽! 또다시 쑥! 다시 한번 꿀꺽! 쑥! 미끄덩 미끄덩 호랑이 미끄럼틀을 탄 강아지는 폴짝폴짝 뛰며 즐거워했지요. 멍멍! 호랑이들은 잔뜩 약이 올랐지만 이미 몸에 줄이 끼어져 있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어흥어흥 화만 냈어요. 이쯤 하면 되겠다. 기름 장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풀숲에서 나왔어요. 잘했다 내 강아지. 이제 가볼까? 강아지와 기름 장수는 호랑이들을 굴비 두름처럼 엮어 마을로 끌고 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줄줄이 깨어진 호랑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호랑이를 산채로, 그것도 줄줄이 잡다니. 자네랑 강아지 덕분에 우리 마을은 살았구만. 고맙네, 고마워. 이 소식은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호랑이를 잡은 용감한 기름장수와 강아지에게 큰 상을 내리거라. 그렇게 기름장수와 강아지는 많은 상금을 받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